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발달장애 극복은 가능해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발달장애 아동들의 재활을 정말 뭐 20년이 넘게 그렇게 전개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부분들은 이 개별마다 굉장히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고, 해법을 잘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애 아동들이 다 다양하다라는 거죠.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다양합니까? 다 다르잖아요. 눈빛도 다르고, 우리가 이 홍채가 다 다르다 그러죠. 목소리도 다르고, 또 지문도 다르고, 그리고 다 뭐 생각도 다르죠. 비슷할 수는 있어서 다른 거 다르죠, 다. 네, 그리고 이 뭐 유전자도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존재는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발달장애 재활을 전개할 때도 보면은 모두 다 좀 다르다라는 그러한 입장을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개별화 재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개별화 재활. 그 개별화를 시켜서 아이한테 확실한 재활 계획을 수립하고 전개 나갔을 때 우리가 효과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발달장애 극복 가능해요. 이제 이 두 번째 시간인데, 발달장애 극복은 가능해요. 첫 번째 시간 강의를 꼭 들어주세요. 그리고 이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어요. 자, 이 아이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뇌가 있으면 이 손해라는 것이 신체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하는데, 이 아이는 손해가 없이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나중에 걷게 되거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은 걸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판명을 내리죠.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절망에 빠지는데, 결국엔 아이가 걷게 되는 그러한 사례를 보면서 제가 이 극복 가능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리네스코 시굴렌 증후군으로 판정받은 아키는 걷지도 일어서지도 못할 것이라는 게 모두의 예상이었다. 그래서 상당한 충격을 받아서 당시 MRI나 여러 가지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손해가 위축되었다고 할까요? 거의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 사실을 알고 나서 여러 의사 선생님께 보였더니 우리 아이의 손해는 쥐의 손해보다도 적을 정도로 거의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평생 걸을 수 없을 거라고 진단을 하셨죠. 손해는 우리 몸의 균형과 운동 감각을 담당하는 것이다. 이것은 정상화의 손해. 그리고 이것은 아키의 뇌사진이다. 육안으로도 손해가 있어야 할 부분이 거의 비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세 살이 넘어서야 겨우 배를 들고 기어 다니기 시작했다는 아키는 8살이 돼서도 변함이 없었다. 기어가는 것조차 힘겨워 보이는 아키가 걸어 다니는 것. 아니,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선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다. 열 살이 되더니 아키는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조금씩 걷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리고 13살이 되면서 지켜보는 사람들을 더욱 놀라게 했다. 넘어지지 않고 제대로 걷기 시작하는 것이다. 마리네스코 시골레는 발달을 심각하게 저해시키는 상당히 어렵고 아주 희귀한 질병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다른 사례의 환자들은 전혀 걷질 못하는데, 아키가 그렇게 걸을 수 있게 된 것은 나로서도 예상 밖의 일이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의사는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이제 현상을 본 거죠. 손해가 없으니까 못 걸어. 그런데 저 선생님들은 이 희망을 가졌던 거예요. 선생님과 부모님은 희망을 가졌던 겁니다.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희망을 갖고 계속 노력을 하는데, 그 노력이 굉장히 현실에 맞는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배를 뒤집기를 시키고
아직 이제 이렇게 기어가고 배를 들지 않았지만 기어가고 배를 들고 기어가고 그 순서에 맞는 노력을 뭐 한 8년 동안 변화가 없어도 끊임없이 또 노력을 하고 또 3년 동안 변화가 없어도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또 3년 동안 변화가 없어도 또 노력을 해서 결국에는 이런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는데 사실상 기적이 아니라 뭐예요? 노력의 결과인 거예요. 노력의 결과. 그래서 이거는 특이한 경우가 아니라 이렇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 선생님과 부모님들의 현실적인 노력인 거예요. 현실적인 노력이 가능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모든 게 다 인과의 법칙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원인과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현실이 그 결정체인데 현실에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러한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좀 더 볼게요. 그렇다면 아키의 뇌엔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일까? 움직이는 사람의 뇌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장비가 필요했다. 현재 이곳에서는 광토포그래피라는 뇌활동 계측 장비를 개발, 실험이 진행되고 있었다. 9살의 오시노 역시 손해가 없지만 아키와 같은 재활 과정에 성공한 케이스였다. 네, 이 친구도 성공한 케이스죠. 그러니까 이제 마르네시코 시글렌 증후군은 걸을 수 없다라는 그 의사들의 말은 이제는 정론이 아닌 거예요. 그쵸? 이게 청동설과 지동설이 바뀌어버리는 순간인 거예요. 걸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재활 과정, 피땀을 흘려야 하는 재활 과정을 통해서 걸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뀌는 순간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시노의 움직임과 함께 뇌의 활동이 관찰됐다. 실험 결과 오시노의 뇌에선 몸의 균형을 잡는 일이 손해가 아닌 대뇌로 그 역할이 옮겨져 있었다. 그쵸? 일반 아이들은 여기서 손해가에서 활동하는데 이 아이는 대뇌 쪽으로 옮겨져 버린 거죠. 그쵸? 왜냐하면 여기에 우리가 감각 피질과 운동 피질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움직일 때 우리가 뭐 내가 손을 움직여야 돼, 내가 뭐 허리를 돌려야 돼, 이럴 때 운동 피질이 있고 내가 온몸의 피부로부터 오는 이 자극이 이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 아이가 기어가고 서고 그때 느끼는 어떤 감각 또는 그때 느끼는 균형 감각 또는 뭐 전정 감각, 이러한 감각들을 끊임없이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신체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라는 고유 감각,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느꼈던 것들이 하나하나 축적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의 뇌는 모든 정신을 기억하게 되는데 이때 보면은 눈, 귀, 코, 여, 온몸의 피부로 느낀 것도 기억하고 생각한 것도 기억하고 감정도 기억하고 본능적으로 축적된 것들도 기억이 남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부분을 보고 우리는 이걸 기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이것은 노력의 결과였다. 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사회 곳곳에서 이런 것이 일어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현실적인 노력인 거예요. 현실적인 노력.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은 우리가 원인과 결과, 인과의 결정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현실을 직시하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갔을 때 놀라운 기적 같은 변화는 일어나는데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기적이 아니라 뭐예요? 그것은 노력의 결과였다. 땀의 결과였다. 우리가 희망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희망과 더불어서 현실적인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뇌의 변화를 리듬놀이가 가능하게 했을까? 리듬놀이의 동작을 보면 아기가 발달하는 과정과 닮아 있다. 몸을 뒤집고 배밀이를 하고 기어다니고 그리고 걷고 뛰고, 마치 아이들에게 걷기까지의 과정을 가르치려는 듯한 모습에서 우리는 진화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됐다.
척추를 중심으로 몸을 좌우로 흔드는 동작을 그들은 금붕어 운동이라고 부른다. 말 그대로 물고기의 움직임에서 따온 동작이다. 최초의 척추동물인 물고기. 우리는 그 움직임과 신생아가 보여줬던 반사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다. 그리고 파충류를 지나 포유류, 영장류가 되기까지 인류가 겪은 진화 과정은 뇌의 진화 과정과 같다. 그렇다면 아기들은 걷기까지 그 진화의 과정을 빠르게 반복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리고 그 과정을 되돌려 줌으로써 내 장애 극복에 힘을 주었던 것은 아닐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진화 입장이 아니라 이거 발달 입장으로 봐야 돼요. 발달 입장. 그래서 인간의 발달은 끊임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측면들을 우리가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뭐 악어라든지 물고기라든지, 물고기는 물고기의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 발달되는 한계가 다 있어요. 한계가. 근데 인간의 뇌 발달에는 사실상 한계가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인슈타인이라든지 뉴턴이라든지, 또는 지금 우리가 우주로 가고 있는 우주선을 개발하는 걸 보면은 인간의 능력은 정말 놀랍다. 끊임없이 인간은 발달돼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화론적인 입장은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진화론은 아니고, 그렇다고 뭐 제가 종교가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발달의 하나의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그 발달의 과정을 현실에 맞춰서 진행했을 때 끊임없이 인간은 발달돼 나갈 수 있다라는 측면들을 완벽하게 보여준 사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계속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어서 영상을 만들어 드리고 있고요. 진짜 뭐 장애를 겪고 있는 많은 가정에 희망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현실적인 노력을 통해서 아이들이 점점 향상돼 나가는 이런 일들이 확고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장애아동 발달 재활 현장이 혁신을 해야 됩니다. 혁신하지 않고서는 안 돼요. 그래서 많은 세금을 들여서 지금 전개하고 있는데, 진짜 아이들과 가족에게 필요한 혁신이 일어나야 된다. 제가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